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브로커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했다는 혐의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북부서, 첨단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지 약 20일 만에 수사 대상이었던 북부서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년 전 광산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의자 탕모 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혐의입니다. 지검에서 영장 청구한 게 맞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서울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경감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광주 광산서와 별건으로 진행한 탁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탁시가 금품 18억여 원을 건넨 브로커 성모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실제 받아들여진 게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해당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청 수사부장 출신인 전 경무관 장모 씨를 구속했는데 장 씨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전 경무관은 브로커 성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브로커 성 씨 관련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된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도 최근 기소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이상익 한평군수 배우자와 한평군 전 비서실장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가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을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을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금품을 건넨 이들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군수 부인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돈봉투 전달자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결혼식 청첩장을 지인 등에게 보낸 장흥 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성 장흥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지인과 군민 등 1,300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결혼식 전에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더현대 입점이 추진되는 광주 옛 방직공장 부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치솟는 땅값 가운데 얼마만큼을 공공기여로 돌려줄지를 두고 1년간 이어진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인데요. 4년 뒤 복합 쇼핑몰 문을 연다는 계획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 쇼핑몰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이 계획된 광주 임동 전방 1심 방직 부지. 진통을 겪었던 공공기여 사전 협상이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업용지인 땅의 용도를 상업 주거용지로 바꾸면 토지 가치가 1조 800억여 원 높아지는데 이 가운데 54.45%에 해당하는 5,899억 원을 사업자가 공공기여로 납부하기로 협상이 이뤄진 겁니다. 공공기여금 일부는 부지 안에 공공시설이나 역사문화관 등을 짓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전략시설, 사업시설, 기반시설로 분리하여 각각의 비율로 다르게 적용해서 시민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공공기여액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큰 고비를 넘은 만큼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개발계획 전반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음 달 열립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도 곧 부지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매각 계약 협의를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하고 부지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물론 특급 호텔과 4,000세대 넘는 아파트까지 계획된 만큼 교통대책 필요성도 재차 제기됩니다.
그 옆에 신세계 백화점까지 고려한 또 광천동 재개발 5,000세대 개발까지도 고려한 가운데 이게 종합적인 교통 혼잡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계획대로 광주 복합 쇼핑몰이 2027년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1구 사건의 집단 학살지인 담양의 한 야산에서 희생자 유해 6구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름 사이 발굴된 유해가 모두 8구로 늘었는데요. 유족 등은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정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 7월 구례 보도연맹원 30여 명이 경찰에 총살됐던 야산입니다. 한 희생자의 대퇴부 뼈에 칼빈소총 탄두가 박혀 있습니다. 두개골과 팔다리뼈, 치아 등은 가지런히 놓인 게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집단 총살 한 달 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이 심각하게 부패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었다는 게 유족회의 설명입니다. 일부는 이제 모시고 가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주변에 있는 흙으로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발굴 조사 시작 후 현재까지 확인된 유해는 두개골 기준으로 모두 8구. 희생자를 묻은 구덩이 2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발굴될 유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15명씩 30분 정도가 그 두 대 트럭에 나눠 타가지고 이쪽에 와가지고 희생됐다고 하니 아마 구덩이 하나당 15분 정도씩 희생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단 학살지 발굴 등 사건의 실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예상되지만 내년에 활동할 진상조사 요원 예산은 절반만 반영됐다는 겁니다. 중앙위에서도 이 부분들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여순 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종료까지 1년이 남지 않은 현재 피해 신고 7,100여 건 가운데 종결된 건은 6%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여수순천 11구 사건을 상징하는 1019 버스가 다음 달부터 여순 사건 유적지를 운행합니다. 여수시는 기존 마을버스인 210번 노선의 번호를 1019번으로 변경해 여순 사건 유적지인 이순신 광장과 옛 충무파출소, 중앙초등학교 등을 경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가 유적지 인근을 지날 때마다 안내방송이 송출되고 버스 외부에는 여순 사건 이미지와 문구가 부착됐습니다. 운행 횟수는 하루 10차례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포스코는 어제 광양 율촌산업단지의 수산화 리튬 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어제 준공한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제1공장은 연간 생산 2만 1,500톤 규모이며 고효율 전기강판 1단계 공장은 연간 생산 15만 톤 규모입니다. 수산화 리튬 공장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주요 원료를 국내에서 첫 상업 생산한다는 점에서 고효율 전기강판 공장은 글로벌 친환경차 소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크다고 포스코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 지역 5개 구청에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어제 세종시에서 행안부와 간담회를 열고 광주 푸른길공원 개선과 기아차 광주 2공장 인근 보도 정비 등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1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주기환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길 때 정부가 지급하는 교부세입니다. 광주시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광주 지역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분기 0.70명 기록을 깬 역대 최저이자 서울 0.54명, 부산 0.64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말합니다. 오늘부터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전남 북동부 지역은 밤사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눈으로 오는 곳은 최대 7cm, 비로 오는 곳은 5mm 안팎입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목포와 진도, 여수, 신안 등 전남의 4개 시군과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많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보성 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장리나 최고 기온 4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4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